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곧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틀 전 도착한 김 위원장이 향후 싱가포르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아까 그 김진방 특파원의 리포트의 앵커멘트가 네. 은둔의 나라 북한의 지도자답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동선이 통 같은 보안 속에 가려져 있다. 물론 뭐 세계 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굉장히 부담 내지는 어떤 그 긴장이 될 테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일단 이렇게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까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을 나갈 때, 그러니까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에 외국에 나갈 때 미리 동선이 알려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전통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중국만 2번 다녀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사전에 절대 공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몰랐었죠. 그렇습니다. 외부에 절대 알리지 않고 북한에 돌아온 이후, 그러니까 신의주를 통과한 이후에 북측이 보통은 조선중앙통신이나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만큼 보안, 그다음에 경호에 아주 철저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매우 특별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가는 겁니다. 4,700km를 날아가는 것이고 그동안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본인이 정상에 도달하기 전에 과거에 아마 이제 외국 여행이 있었을 겁니다. 또 어렸을 때 스위스에 유학 경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제 비행기를 여러 나라를 탔을 경우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최초로 중국을 벗어난 지역을 가는 겁니다. 그만큼 북한으로서는 부담이 있는 것이고 또 워낙 그 거리 자체가 멀고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들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거리 자체가 워낙 북한으로서는 이제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이제 중국 영공을 대체로 지나갑니다만 그러나 아주 돌발적 상황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도 북한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이번에 오늘 새벽에 화물기가 우선 떴고 그다음에 참메이로도 떴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의 국제항공 그러니까 CA-122편이 이제 떴고 8시 반에 떴고 9시 반에 참메이로가 떴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차를 두고 1시간 시차를 두고 이제 두 비행기가 뜬 것은 아무래도 경호를 위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항공편을 탑승했는지 어떤 항공기에 탔는지를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아주 실용적인 차원에서 탔다면 아마 중국 항공을 탔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싱가포르 창의 공항에 내릴 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중국의 항공기를 타고 창의 공항에 내린다. 이건 모양새가 아무래도 좀 좋지 않습니다. 또 북한 내부에도 아무래도 앞으로 북한의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도착 장면이 보여질 텐데 그 과정에서 중국 비행기를 탔다는 것은 그렇죠.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 북한 입장에 봤을 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북한 입장에서 참메이로를 김정은 위원장이 타도록 했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느냐. 그렇지만 중국 항공을 탔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또 지금 이제 참메이로가 4,700km까지 비행기여서 그렇습니다. 한 90년대에 만들어진 비행기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싱가포르 정도의 거의 5,000km를 비행한 경험이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상당히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뭐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몇 시간 후에 나타나겠습니다만 북한으로서는 좀 더 자신의 명예를 김정은 위원장의 명예를 좀 더 선택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어쨌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이전까지는 지도자가 움직일 때는 전혀 알 수도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연막 작전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알려진 것만 해도 이전과는 훨씬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북미 정상회담 통해서 어떤 김정은 위원장이라든가 북한 사회가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어떤 그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 이렇게 공개된 적이 없는 네. 그런 최초의 지금 그 해외 순방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를 가는 것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모험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자연인 김정은 위원장이 뭐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런 공식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한다. 또 거기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간다. 이것 자체는 상당히 파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북한이 보다 정상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동선이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지금 항공편이 세 대가 지금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본인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외부 행사 그러니까 외유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는 그렇죠.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싱가포르 의무부에 따르면 이제 김 위원장이 도착한 뒤에 네. 리센룽 총리와 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오늘 창의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총리가 좀 마중을 나올 가능성도 예. 있을까요? 보통은 그 외국 정상이 자국을 방문한다고 해서 그 자국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마중을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예. 대체로 이제 외교부 장관 정도가 이제 나가서 마중을 하는 건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정말 세계 회담을 자신들의 그 싱가포르에서 진행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아마 뭐 국가 홍보 비용으로 치면은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의 그런 이익을 싱가포르는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싱가포르가 이제 국제적인 관심이 돼버렸고 그렇게 본다면 그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최대한 애우를 할 수밖에 없는 남들 것이고 장사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뭐 이건 국가적으로. 주판을 튕겨 본다면 정말 뭐 그렇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지금 싱가포르는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예. 되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싱가포르 공군 기지로 지금 예. 들어온 예. 걸로 돼 있는데 그때도 아마 싱가포르 총리가 리 총리가 아마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다. 나간다면 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것도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만 나가고 뭐 또 둘 중에 하나만 나갈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간다면 예. 두 사람 다 올 때 둘 다 나가야 되는 그렇죠. 거고. 또 그렇게 보면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최대한 애우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 동양적 정서를 보더라도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예.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리센룽 총리가 좀 면담을 하게 되고 내일은 예. 또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네. 하게 되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김 위원장과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대체로 이제 이런 정상회담이 그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양자 간의 정상회담을 하는데 제3국에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예. 평양에서 한달지 워싱턴에서 한달지 이런 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이건 굉장히 좀 아주 특별한 정상회담인 것이고 예. 또 그것을 유치하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그 방문하는 그 두 정상을 차례로 만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만남입니다. 예. 그러니까 리 총리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방문에 대해서 환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사를 할 것이고 예. 또 그 과정에서 한 2박 3일 정도의 일정 동안 뭐 편한 여정이 되기를 바란다랄지 또 우리는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달지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역시 이번 그런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리 총리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는 그러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적으로 나누는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그 해외로 가는 경우가 또 처음이기도 하고 네. 상당히 먼 거리를 비행하기도 하고 또 세계 회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 세계의 취재진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막중한 책임감 내지는 어떤 국가적으로도 스스로도 어떤 그 막중한 느낌이 들 텐데 네. 도착해서 이제 일정을 소화해야 될 텐데 일단 뭐 막판 준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회담을 앞두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네. 거에 좀 집중할까요? 지금 이제 한 10시간 정도의 비행을 해서 이제 도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내일 도착한다면 이제 바로 회담을 그 다음 날 해야 되고 좀 더 그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G7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도 트럼프 대통령 중간에 오는 거잖아요. 중간에 왔습니다. 예. 한 18시간 비행을 하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최상의 컨디션 하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예. 그래서 하루 정도의 좀 여유를 두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것은 결국 두 정상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엄청난 사실은 그 기대와 또 어마어마한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성과 그렇죠. 또 이런 것들을 다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자세로 두 정상이 임하는지가 지금 제대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역시 이제 그 하루 정도의 여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정상이 직접 만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그 내일 모레 정상회담까지 가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 지금 미진한 것들이 있다면 조율을 예. 더 할 것이고 예. 또 여러 가지 또 창의적인 발상들이 나오면서 이벤트도 준비를 할 가능성이 있고 예. 예. 여러 가지 지금 준비가 오늘 내일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북미 정상회담 많은 관심이 쏠린 만큼 또 네네. 수행단의 구성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미국의 명단은 공개가 됐지만 아직 북한의 명단은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럼 네네. 누가 합류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파트너로서 그동안 쭉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예. 김영철 통전부장은 뭐 상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지난 4.27 정상회담, 그다음에 2차 남북 정상회담, 5.16 정상회담에서도 봤습니다만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은 뭐 당연히 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북측의 리용호 여무상, 그러니까 북측 입장에서도 어쨌든 외교 총사령탑이기 때문에 예. 또 최선희 부상, 최광일 부상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올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보면은 이제 미국 쪽에서도 군 쪽 인사들은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국방부나 이쪽에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북측에서도 아마 국방 쪽, 군 쪽 인사들은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보통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그 제1부부장까지 나오게 되면 네네. 그 북한에 이제 수장이 비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거기 내친 또 누가 담당하게 대체로 보면은 이제 최룡해가 대체로 북한 내에서는 최룡해 부위원장이 전체적인 북한 내부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지고요. 예. 그렇군요. 그 동안에도 보면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외유를 나갔을 때는 사실상 이제 비공개로 나갔기 때문에 예. 북한 내에서의 그런 통제나 이런 부분들은 뭐 원활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색다른 외유고 이미 그것이 공개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북한 내에서도 상당히 내부 통제 또는 내부 통치와 관련돼서는 좀 예. 더 신중하고 좀 더 그 다각적으로 최룡해 부위원장 중심으로 아마 내부가 또 통제가 되는 뭐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블룸버그 통신이 그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북미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 회담, 그러니까 통역사만 배석한 상태에서 단독 회담을 했다가 네네. 그 이후에 측근들이 합류한 확대 정상회담으로 진행될 거라 밝혔는데 네네. 여기에 이제 누가 배석하게 될까? 물론 폼페이오 장관과 또 김영철 통전부장 네네. 참석할 텐데 그런 라인업도 좀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아마 이제 이번에 단독 정상회담의 배석자가 누구냐가 이제 굉장히 관심거리인데요. 그렇죠. 예. 볼튼 보좌관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않을 가능성이 클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주 압축적으로 많은 대화를 북미 정상이 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정상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첫 선을 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첫 만남인데 이 만남에서의 저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또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중요한 것 같고 또 두 정상이 저는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배석자들이 많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 대화가 딱딱해질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보면은 폼페이오, 김영철 이 두 라인은 굉장히 그 오랫동안의 만남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공식적인 만남 한 3번 정도의 폼페이오, 김영철의 만남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그 외에도 저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어떤 그
대화나 여러 통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예. 두 사람은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고 봅니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2번 만났습니다. 그동안. 이번 만남이 3번째거든요. 그렇죠. 북한에 2번 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가 있었고 스킨십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친분이 생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간접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술을 같이 마시는 그런 아주 그 사적인 만남도 있었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야기가 될 정도로 예. 굉장히 그 친근한 만남이 그렇죠. 지금 친밀감 쪽에 생긴. 그렇습니다.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게 보면 좀 더 허심탄회한 대화를 두 정상이 하기 위해서는 김영철, 폼페이오, 그다음에 트럼프, 김정은 이 4사람의 만남 속에서 네 사람이 만나. 충분히 저는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점에서 전 배석자가 최소한으로 좁혀지면서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4명 정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출국하기에 앞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중을 1분 이내면 알아차릴 수 있다. 진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예.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선 잡기, 예. 삿발 싸움에서 그렇습니다. 뭔가 삿발 제대로 먼저 잡자 이런 측면에서의 예. 그런 잽을 날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확정이 됐고 예. 또 최선희 부상과 성킴 대사가 판문점에서 그야말로 마라톤 회담을 예. 그동안 해왔습니다. 예. 꽤 오랫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북미가 실무 접촉을 한 전례가 없습니다. 예.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가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북미 정상이 지금 만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의 어떤 남은 이야기들은 아주 큰 틀에서의 이야기들을 빼고는 대체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다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이전에 뭔가 자신이 판을 끌고 가겠다. 싱가포르 회담의 전체적인 흐름을 자신이 주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 있는 표현을 1분 안에 만나면 다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입장이나 생각이 다 보인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뭔가 자신이 판을 주도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미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회담 성공을 자신하면서 네. 압박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주도권을 내끌고 가겠다는 말일 텐데 네.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두 사람 간의 어떤 그 합의 수준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뭐 최대 관건일 텐데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합의 수준은 어떤 건지 끝으로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첫 만남을 가지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만남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여전히 지금도 적용된다고 보고 그렇게 보면 일단은 큰 틀에서의 일괄 타결. 예.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두 정상의 공감대를 명확하게 그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또 그 과정에서 어느 시기 안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를 달성하자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1기가 끝나는 한 2년 정도 안에 앞으로 문제를 다 풀어내 보자라고 하는 합의가 들어가면 저는 베스트라고 보고 예. 그중에서 하나만 더 첨언한다면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을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명시적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그리고 북미 간에 더 이상 이런 군사적 대결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 한반도에 전쟁 없는 쪽으로 가자. 그것은 결국 내용상 종전선언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정도만 정리가 된다면 저는 성과가 있다. 매우 큰 성과다라고 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 2차, 3차 그리고 실무회담,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풀어가면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